트럼프는 중동에서 파괴되거나 손상된 42대의 미국 항공기 목록이 워싱턴을 충격에 빠뜨린 후 판세를 뒤집었습니다. 반트럼프 언론이 굴욕으로 포장하려 했던 일이 오히려 낡은 전쟁기계에 대한 정치적 무기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이 사건은 단순히 손실된 항공기 그 이상의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취약한 기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결정들, 위험에 처한 수십억 달러, 그리고 관료들이 공식 입장을 통제하려 애쓰는 동안 미군 병사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군사 구조를 드러냅니다. 이제 트럼프는 손실을 떠안고 펜타곤에 주목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이미 미국의 강력한 군수산업 전체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의 예산까지 포함해서 중동에서의 항공기 파괴가 이 시스템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셈 아닐까요? 이 항공기 파괴는 트럼프의 패배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폭탄을 물려받았고 이제 미 의회에서 그가 항상 원했던 군대 개편을 위한 완벽한 카드를 주게 되었다는 증거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릴 테니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셔야 합니다.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전해드립니다. 신뢰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이 항공기 목록은 전투기, 드론 격추, 공중급유기, 감시 항공기, 그리고 에픽 퓨리 작전 중에 타격을 입은 지원 장비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폭탄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언급된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42대의 항공기가 손실되거나 손상되었으며 이 중에는 MQ-9 리퍼 드론 24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펜타곤의 임시 회계 책임자 줄스 허스트의 증언에 따르면 이란에서의 작전 추정 비용은 2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중동에서 공격받은 미군 기지의 모든 피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가 판세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비싸고 넓게 퍼져 있고 드론과 미사일, 민병대에 노출된 군사 구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트럼프는 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스캔들을 감사를 위한 자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격추된 항공기나 손실된 드론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더 많은 돈, 더 많은 기지,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계약을 요구해온 전쟁 기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그 잔혹한 공격은 우파가 수년간 지적해온 실패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의 일부는 예측 가능한 기지에 주둔해 있었고 값싸고 조직적인 공격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정면전에서 이기지 않아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활주로나 경납고, 연료 탱크, 정지된 비행기, 임무 중인 드론, 지원 항공기만 공격해도 충분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현대전이 낭비와 관료주의, 과도한 자신감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직접 증거를 얻게 됐습니다. 문제는 값비싼 시스템들이 더 저렴한 방어체계, 기동성 있는 민병대, 그리고 조직적인 공격에 의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현대전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이 충격을 이용해 교리의 변화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노출을 줄이고 미국 영토 방어를 강화하며 지역 동맹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전쟁 관료들에게 무제한 권한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말이죠. 손실은 언제 드러날까요? 같은 엘리트 집단이 모든 책임을 값비싸고 비대하며 전진기지에 의존하는 군사구조를 물려받은 대통령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라는 항공기 목록을 선전도구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테헤란은 자신들이 승리했고 미국에 맞서 저항했으며 이제 페르시아만의 위기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축하 분위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란 정권이 미국 항공기에 대한 피해를 과시할 때 동시에 그것을 막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민병대에 대한 강경 대응 논리를 제공하고 걸프 지역 동맹국들의 더 많은 보호를 요구하며 기지의 안전을 재검토하고 신중한 대응을 정당화합니다. 정권은 도널드 트럼프만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해상운항, 이스라엘, 그리고 이 지역 내 미국의 존재에 대한 자신들의 위협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에게 이것은 문제가 단순히 항공기 목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화해줍니다. 문제는 바다, 미사일, 드론, 민병대를 이용해 전 세계에 공포를 심으려는 정권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사건을 펜타곤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2027년 국방을 위해 요청한 1조 5천억 달러의 예산은 이런 해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42대의 항공기 파괴가 미국을 멈춰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갱신을 더욱 가속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충격을 전력 재건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더 많은 함정, 더 많은 전투기, 더 많은 드론,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 더 발전된 우주 기술, 더 많은 산업 생산, 그리고 미군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펜타곤 자체도 이 계획을 한 세대를 좌우할 투자로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대형 무기 체계를 확대하며 공급망을 보강하고 골든돔과 드론 우위를 중심에 두려는 것입니다. 우주 지배권을 미국의 새로운 군사 단계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히 공격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번 위기를 이용해 취약성을 권력으로, 소모를 현대화로, 손실을 미국을 노출시킨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압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잔혹한 공격이 전환점이 됩니다. 항공기 파괴는 더 큰 경쟁을 촉발하는 충격이 됩니다. 그 충격은 동맹국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동맹국들은 현대전이 달라졌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가장 비싼 전투기, 가장 정교한 드론, 가장 첨단 기지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활주로, 경납고, 레이더, 연료 탱크, 지원 선박, 그리고 물류 통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이 현실을 이용해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자체 방어를 강화하며 미국의 힘에만 의존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도 위협하는 지역 위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항공기 손실은 전쟁이 비용을 숨기는 관료들, 어려운 질문을 피하는 장군들, 그리고 트럼프를 공격하고 싶을 때만 군인을 떠올리는 평론가들에 의해 계속 관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대통령은 실제 숫자, 실제 비용, 실제 결과가 따르는 진짜 위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5월 20일 미국 군인들이 셀레스티얼 C만에서 이란 유조선 MT 셀레스티얼 C에 승선했습니다. de bandeira iraniana no Golfo de Oman. 이는 미국의 봉쇄를 위반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사격이 있었고 유조선은 항로를 변경하라는 지시와 함께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반대편에서는 공황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트럼프가 이란의 물류에 압박을 가하고 통로를 통제하며 봉쇄를 시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테헤란이 항공기 손실을 정치적 승리로 바꾸지 못하도록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해상 무역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말이죠. 이란 정권은 미국의 이란 항만 봉쇄가 경제가 압박을 받고 석유, 선박, 보급품을 이동시키는 능력에 부담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압박이 가장 아픈 곳, 즉 해상 경로와 정권의 수입, 그리고 테헤란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작용하도록 두었습니다. 이란은 너무 일찍 축하했습니다. 테헤란이 이 항공기 목록을 공개하고 활용하며 선전 도구로 삼으면서 트럼프가 이 정권의 위협적 행동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모두가 미국이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길 기대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각 지역의 위기가 한계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기가 공격을 받았다면 미군 기지를 제공하는 나라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국의 힘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란으로부터 보호받길 원하는 사람들도 전쟁의 자기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매일 진실된 정보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